3월 5일 장전 시향입니다.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어요. 역시나 엔비디아, 인텔, 퀄컴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. 지금 미국도 계속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을 포함한 이 빅테크 업종들의 선별적인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상승률 엔비디아 71%, 메타 45%, 아마존 19%, 마이크로소프트 12%, 테슬라 마이너스 18%, 애플 마이너스 3%, 알파벳 마이너스 1% 이런 식으로 좀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쏠림 현상들을 좀 잘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자, 지속적으로 월가에서는 S&P 500의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. 지금 5,400까지 최대로 올라갔어요. UBS랑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,400으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들. 다만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다 이런 종목들이 가겠죠. 그래서 선별적인 종목 선정이 필요하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에서 출마 자격 있다 이렇게 하면서 출마 자격 제한에 대한 이 콜로라도주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연방 대법원이 원래 최고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된 거고, 결국 오늘이죠. 오늘 있을 슈퍼 대선,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가 사실상 이제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 가능성,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지지율이 4%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.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하반기에 좀 갈릴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또다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9,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정말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, 이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위지트, 이런 하나 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가 있겠죠.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국내 증시도 계속 전망치를 올리고 있습니다. 올해 2870포인트까지 코스피의 전망치를 올렸는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. 1월부터 2월까지 주요국 증시 수익률인데 우리나라가 2월 달에는 좀 나쁘지 않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상승폭을 상향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,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제 마감 시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사는 주식들이 밸류업이랑 반도체밖에 없어요. 다른 거 안 삽니다. 그 업종들 위주로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들,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, 국채금리가 소폭 반등했지만은 달러랑 유가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,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내일이랑 모레죠. 이 파월 연준의장이 반기 통화 브리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올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좀 이 환율이라든가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중국의 양해가 일정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정책 좀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뉴욕 증시 보시면은 업종들이 굉장히 좀 선별적이죠. 특히 애플이랑 구글이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악재가 좀 있습니다.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미나이 이슈도 있거든요.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역사를 왜곡한다. 그래서 제미나이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좋은 거는 약간 백인으로 뜨고 나쁜 건 약간 흑인으로 뜨고, 그리고 이 본인의 약간 그런 취향에 따라서 보시면 이게 막 교황도 흑인으로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 왜곡이 있다. 이런 것들을 만약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검색했을 때 제미나이에서 나온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 있다. 요거 때문에 지금 인종차별, 역사 논란 요런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이 방독점법 위반으로 지금 2조 7천억 원의 가징금을 때렸습니다. 근데 요거 내용 이게 작년 시장에 설명하기 좀 그런데 때는 맞을만 했어요. 애플이. 그래서 애플 주가가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, 골드만삭스에서는 최우선 추천에서 애플을 제외했다는 점들,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무려 7%대 하락이 나왔는데, 지난해 중국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19% 감소했고, 이래 해서 또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. 이래 되면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테슬라의 조정이
굉장히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점들,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국내 증시 이슈는 네, 유럽 지금 유럽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원전을 수출 못한 지 좀 오래되지 않습니까? 근데 폴란드가 이번에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이 원전에 대한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, 이런 것들 호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의료계 파업. 근데 여러분들 의대에서 지금 정부가 예상했던 2,000명보다 더 많은 증원 의사를 밝혔어요. 우리도 증원하겠다, 우리도 학생 더 늘리겠다 하면서 지금 거의 한 4,000명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냥 이게 다른 거죠. 의료계가 주장하는 거랑 학교가 주장하는 거랑 정부가 주장하는 거랑 이게 다 달라가지고 어떤 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은, 네,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정부가 의대 정원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.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국민의 이런 지지를 못 받는 파업은 우리나라 역사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료계 관련해가지고 찬반 논란이 있지만은 국민들 그 국민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80% 이상이 의대 지금 파업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의료계 파업에 반대를 하고 의료계 전 확단에 창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의료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건지 이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드디어 저도 이제 밤에 보고 잤는데, 제 생각에는 이거, 그리고 어제 그 장마판에 부사장이 지분 몇십억치 팔았죠. 몇십억치 팔고 영상을 보시면 이게 맞나? 여러분, 이게 초전도체가 맞을까요? 네, 이게 초전도체가 맞을까요?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라 막 정말 둥둥 뜨는 걸 원했잖아요. 그래서 좀 그냥 재탕하는 느낌이다. 네, 초전도체는 역시나 사실 재미로 기대를 했지만은 좀 아쉽게 될 수 있겠다. 오늘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아무튼 이런 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개별적인 종목 이슈들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위에 원전 말씀드렸는데, 삼성물산이 또 루마니아에 법인 설립하면서 소형 모듈 원자 여기 사업을 가속화하는데, 사실 SMR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죠. 지금 우라늄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네, 그걸 제외하고는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데이터테크가 부사장이 수십억치의 지분을 매도했다.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, 코로닉도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큰 이슈는 많이 없어요. 네, 보시는 것처럼 큰 이슈는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, 비트코인, 의료재능 확대, 초전도체, 원전 이런 테마로 수급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까지만 보시고, 오늘 또 반도체가 패시브로 이제 수급이 깔리면서 어떤 종목들이 돌아가는지를 잘 체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